안녕하세요. 정치훈입니다. 인터프리터빌리티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모델 인터프리터빌리티하고 로컬 모델 인터프리터빌리티, 그러니까 스코프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글로벌 모델 인터프리터빌리티인데요. 뭐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만든 일종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됐던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이 됐을 때 이 모델이 전체적으로 어떤 인터프리터빌리티를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크게 봤을 때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방식과 이 역시도 이제 모듈러 레벨로 나눠 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글로벌 모델 인터프리터빌리티 전체의 이 해석 가능성 또는 뭐 그 이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온 거는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좀 투명하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트랜스퍼런시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알고리즘 트랜스퍼런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 데이터에서 모델을 결국에는 이제 학습하게 되는데 어떻게 데이터에서 모델을 학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모델이 결국엔 어떤 결론을 끌어내게 되는데 이 결론을 끌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종류의 관계가 동작하는가, 이제 이걸 찾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리즘을 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모델이 걸러낸 어떤 그 예측치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이해한다는 거하고 특정한 모델을 이해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모델이 데이터에서 학습을 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것이 왜 이런 예측으로 나왔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알고리즘을 제대로 안다고 해서 어떻게 이 수식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안다고 해서 이 어떤 특정한 모델이나 그 예측치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 인터프리터빌리티는 모델에 대한 이 해석 가능성, 이해 가능성은 알고리즘의 트랜스퍼런시로 똑같게 동치해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치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몰라서 수식이나 뭐 아키텍처도 모르고 이러면은 도대체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다른 걸 더 안다고 할지라도 그 전체적으로 트랜스페런트한 거, 우리가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덜 투명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관계는 있다.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트랜스페런트하게 아는 거하고 인터프리터빌리티 관계는 있는데 두 개가 동치는 아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글로벌 모델 전체 모델의 인터프리터빌리티는 어떻게 그 알아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접근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전체를 한꺼번에 알아보는 방법은, 결국에는 모델이 어떤 디시전을 내리는지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이 모델이 그 참고로 하게 되는 건 결국은 피처 세트를 학습해서 학습한 세트가 피처로 나오게 되면 그 피처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처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뷰를 볼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이해한다는 거하고도 관계가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학습되는 컴포넌트가 굉장히 여러 종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도 모델이 정해져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수치인 웨이트만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웨이트도 굉장히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도 학습이 될 것이고, 최근에는 구조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조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피처하고 웨이트하고 파라미터하고 스트럭처를 전부 다 이해한다는 것이, 이게 한꺼번에 이해한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이 글로벌 모델 전체의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위한 결국엔 세 가지 요소는 어디에서 이걸 알아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모델이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트레인된 모델,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웨이트도 바뀌어 있을 것이고 파라미터도 바뀌어 있을 것이고 스트럭처도 정해졌겠죠. 뭐 이거에 대한 모델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이 이 모델을 이용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로 데이터, 그 안에 있는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수집을 해서 데이터와 모델과 알고리즘의 관계를 헐리스틱하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홀리스틱 모델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 퀘스천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델의 인터프리터빌리티를 한다는 것의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수많은 피처들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좀 덜 중요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거에 대한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들 간에 상호작용이 또 일어나게 될 텐데, 또는 우리 데이터하고 알고리즘 간에도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고, 관여하는 사람하고도 상호작용이 있겠죠.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타겟 변수의 분포가 구체적으로 각각의 피처별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쫙 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의 커패서티가, 용량이 이렇게 많은 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인간이 뭐 굉장히 많은 걸 한꺼번에 보고 기억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머신러닝은 기계는 그걸 한꺼번에 보고 수학으로 계산해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니어 모델만 하더라도 뭐 2차원이나 3차원, 뭐 또는 2개나 3개짜리 정도만 하더라도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2D나 3D 스페이스에다가 플로팅을 한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뭉쳐 있고 저기 쪽으로 많이 가고 하는 게 눈에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얘가 보여주게 되면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당장 5개만 되더라도 이 하이퍼 플레인을 5 디멘션으로 그려야 되는데 5D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예,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이 전체의 일부 파트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웨이트, 예를 들자면은 리니어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웨이트만 본다든지, 예, 그 중에 일부만 보죠. 그래서 뭐 그 유명한 나중에 아마도 다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TSNE 같은 것도 보면은 멀티플 차원, 다차원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3D 공간에다 놓고서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우리가 일부만 보면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을 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렇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모델 인터프리터빌리티의 어떤 것이냐면,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보기 어렵다면 헐리스틱하게 글로벌 모델 인터프리터빌리티 확보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눠 가지고 이제 그 접근하자.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죠. 예, 이게 모듈러 레벨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인터프리터블한 파트를, 예, 해석 가능한 파트를 나눠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리터블 파트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뭐 웨이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피처들의 분포, 예, 분포 같은 것들이 이 뿌려지게 되면은, 또는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그려지게 되면은, 이 리니어 모델이 얼마나 이걸 잘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눈에 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 그래서 이 웨이트나 뭐 피처의 디스트리뷰션 같은 게 대표적인 인터프리터블한 어떤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잘 인터프리터블하다고 하는 이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분지점들 있잖아요. 분지점, 피처가 어떻게 컷오프가 되는지 그 분지점의 기준 같은 것들을 본다든지, 또는 각각의 리프 노드가 그 나타나게 될 프레딕션 스코어 같은 것들을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판단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 루트 노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스플릿이 일어났죠. 그러면 리프 노드가 이렇게 각각 나오게 되는데, 얘가 0.4, 0.2, 여기에는 무슨 기준으로 A가 B보다 크다라든지 이런 조건 같은 거, 이런 걸 놓게 되면은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보면서 대략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디시전 트리가 우리가 이제 뭐 특히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디시전 트리가 이런 구조로 풀어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인터프리터블하게 만들었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앞으로 하게 될 강의 중에 기존에 있는 모델을 이렇게 디시전 트리로 전환하는 것도 많이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으로 3포도를 점으로 찍어주고 어디에 모여 있는지라든지 웨이트를 어디에 많이 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다음으로 전체를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해석 가능한 파트를 한꺼번에 모델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나를 딱 그냥 찍어가지고 단일한 그 예측치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파악하는 거와 그룹으로 프레딕션의 그룹을 갖다가 하는 로컬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있습니다. 일단 단일 포인트에 대한 단일 예측에 대한 인터프리터빌리티 해석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질문이 이거죠. 이 모델이 왜 그 사례에 대해서 이 결정을 했냐 이걸 알면 되는 건데 이걸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타겟 베리어블이 결국에는 뭐 이렇게 그 특정한 지역의 분포에 맞춰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해당 지역만 잘 파악을 하면 되잖아요. 해당 지역의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전체는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데로 튀겠지만 그 해당 지역에서는 아마도 몇 개의 피처에 선형 또는 뭐 단순하게 이렇게 분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면은 이 사례는 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파트의 가치와 크기, 뭐 아파트 가격과 크기 이러면은 사실은 이 두 개가 완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종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평수가 큰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파트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서 그 크기와 아파트의 가치가 비례한다 또는 뭐 이렇다라고 예측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아파트가 있어요. 위치도 동일하고 나머지가 대부분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게 비슷해졌어. 근데 그 아파트가 100 스퀘어 미터인 거가 있고 여기에서 가격이 만약에 10제곱미터가 오를 때마다 내릴 때마다 이게 이렇게 일정하게 변한다면 아마도 이제 이런 경우에 선형으로 커지면 조금씩 가격이 오른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겠죠. 이 경우에는 크기하고 아파트 가치의 관계가 설명이 잘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리니어 또는 모노토닉한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전체 모델은 설명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싱글 프레딕션에 대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익스플레네이션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좀 정확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를 각각 해서 설명하긴 좋은데 전체를 보려고 하면 되게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룹 프레딕션인데요. 그룹 프레딕션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가 아니라 5개, 10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전체는 이해를 못해도 5개나 10개를 묶어가지고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나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터프리터빌리티를 본다면 크게 봤을 때에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글로벌 모델 인터프리터빌리티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고 싱글 인스턴스 설명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글로벌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데이터 세트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선정한 이게 일종의 샘플이 되겠죠. 이 샘플 인스턴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전체 데이터 세트이냐 생각을 하고 글로벌 인터프리터빌리티를 했던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은 이게 비록 그룹 인스턴스지만 글로벌한 접근을 통해 가지고 보려고 했던 뭐 이런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하나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리스트가 5개, 10개, 뭐 20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 하나를 전부 다 일단 뭐 이제 싱글 프레딕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알아본 다음에 이걸 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뭉쳐가지고 패턴을 갖다가 찾아보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귀납식이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으로 모으게 되면 이걸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인터프리터빌리티를 그룹 프레딕션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로컬하고 글로벌화 인터프리터빌리티에서 알아봤는데요. 인제 이들 각각에 대해서 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